저희 자녀가 교에서 탁구부 선수로 활동 중이었는데 다른 탁구부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성기를 만진다는 성추행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자녀도 그런 사실이 있는가 해서 자녀한테 묻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6학년 시절부터 중학교 2학년 시절까지 약 3년 동안, 그것도 일주일에 3일 이상 탁구공을 줍는다든지 신발을 끊어놓는다든지 훈련하는 도중에 뒤에 와서 성기를 만지는 아주 치욕적인 그런 성추행을 수없이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자녀는 거짓말장이 아닌 거짓말장이가 되어서 심지어 피해자 신분으로 심의회를 갔는데 심의위원으로부터 치조받는 듯한 그런 거짓말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이 되었다고 통지를 받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에 이 사안을 전달했지만 지난 5월 26일이 전국 소년체전 대회였습니다. 그 대회 당일까지 학교나 체육회는 가해 학생을 아무 제약 없이 소년체전에 출전을 시키려고 했고, 제가 대한체육회에 전화를 해서 이 사안을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가해자가 아닌 탁구부 전체가 소년체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식이면 경찰 조사가 왜 필요하고 심의가 왜 필요한지, 이렇게까지 사건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해자 부모로서 어쩌면 저희 자녀가 탁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으려 하루하루의 기억을 지우면서 정신과 의사가 놀랄 정도로, 정말 여기서 우울증이 조금만 더 왔어도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교육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본인들의 책무와 잘못한 것에 대한 선긋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특히 체육계에서 모든 잘못된 이런 비리들을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표예리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한 탁구부 내에서 일어난 동성 성폭행 사건입니다. 일명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현재 중학생이며 피해자는 2명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명의 피해자는 저는 B군 그리고 C군이라고 칭하겠습니다. B군과 C군은 A군한테 각각 성추행, 즉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B군은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가해자 A군의 부모가 B군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그 합의를 B군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아이가 탁구를 함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의 힘든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합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C군은 그 어떠한 합의는커녕 정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고자 노력하는 등 만하장의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기에 피해자 C군은 이제는 정말 정면 승부로 고소를 진행할 의사도 있다며 저에게 표명하였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될 학교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서 그의 아버지는 생업을 밀어두시고 직접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 두 손과 두 발로 직접 뛰고 계십니다. 이분은 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일이기에 누구보다 진실을 알고 싶기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피해자 B씨의 학교, 교육청은 이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려 하고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장이 특히나 학교폭력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지 7일 안에 무조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한다. 라는 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리 조치가 사실 안 됐습니다. 분리 조치가 된 거는 작년 2022년 12월경에 네, 아동 학대건에 의한 네. 탁구부가 잠정 훈련이 중단되는 사실까지가 학교에서 처한 분리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작업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장은 그 법령을 어겼습니다. 최근 열렸던 전국대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채 경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급히 대회 운영진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실을 알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만 출전 불가가 아닌 학급 인원의 수가 적다라는 이유로 전체 탁구부가 그 경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탁구부 감독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문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 탁구계 안에서는 피해자 C씨의 아버지에 향한 비난과 조롱 등을 하는 행위도 있었으며 피해자 C씨로 인해서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C씨의 아버지께서는 제게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중 일부를 발췌하여 읽겠습니다. 학폭이 신문, 뉴스, 언론 매체에 틀면 나올 정도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현재도 과거, 현재, 예비 피해자들은 존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선생님께서 일정 만났을 때 해주신 말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산에서 곰을 만나 도망치는 과정에서 어떤 모양의 나무에 긁혔는지를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말이요. 이번 성추행 사건이 작년 11월 25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약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현재까지 생업을 뒷전하고 뛰어들어 혐의를 경찰 조사에서 인정받기까지가 우선 피해자가 너무 힘들었고 특히 학생이라는 신분으로서 탁구 선수가 공동체에서 왕따까지 당하며 참고 견디는 것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가 나왔음에도 학교, 교육지원청, 탁구협회는 또 판결을 핑계대며 처분을 들고 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또 유도신문하여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가해 학생의 입장과 장래를 생각하여 용서라는 것을 순진하게 해봤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과 부모는 비웃기라도 한 듯 심의회에 가서 조금의 흠결도 남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현재 아이에게 성추행을 한 가해자는 6호 처분을 받고 출석 정지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학교에서 마주쳐야 하고 탁구부에서 선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에게 심리 치료를 받을 건지 학교에서 물어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이겨내고 견뎌야 하는 몫은 피해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형식이 아닌 강력한 분리 조치와
피해 학생의 진술을 대변해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 지원이 가해 측보다 우선되어야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용기 내어 사실을 밝혔는데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거짓 피해자라는 수식어로 피해자가 전학을 가고 세상에 숨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께서 제게 이 카톡을 보내줄 때 제 마음은 정말 가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폭력을 겪은 건 9년 전입니다. 하지만 9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숨고 가해자는 여전히 떳떳합니다. 가해자가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숨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보호보단 가해자의 처벌에 더욱 중점을 주고 있으며 피해자의 보호에는 관심 바뀐 세상입니다. 왜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더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각각 두 학생의 피해자 아버지께서는 첫 번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될 것. 두 번째,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세 번째, 아이가 탁구를 함에 있어 조금의 불편함 없이 그저 평범하게 탁구계에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줬습니다. 그저 내 자식이, 내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누구보다 공평하게 탁구를 할 수 있기를 두 분께선 바라셨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출석 정지 5일이 더 싫답니다.